예, 지금 지방선거가요, 한 달하고 한 주 정도도 안 남았습니다. 그런데 지방선거를 지금 보수 야당들이 이런 식으로 임하다가는요, 제가 볼 때 큰일 납니다. 이렇게 해서는 안 되고요. 지방선거는 과거에 보면 변수가 돌발 변수에 의해서 좌우되기도 하는 일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거를 일찌감치 포기하고 이런 식으로 맥없이 명분이나 찾으려고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제 무슨 조사에 보면 서울, 경기, 서울시장, 경기지사, 부산시장, 경남지사 선거에서 압도적으로 20%, 30%씩 이 민주당의 후보가 앞서가고 한국당의 후보가 2등, 바른미래당이 3등, 4등 가고 있는데 이런 상황을 계속 끌고 가는 것이 의미가 있는가? 이제 기적을 바라거나 원래 이 지방선거는 변수가 많았으니까 열심히 하다 보면 변수가 올 수 있다. 이런 식으로 막연하게 청수담 농사 짓듯이 가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에 의한 정당 지지율 발표, 물론 이대로는 안 믿습니다만은 어떤 행태로든지 지금 보수 야당들이 많이 뒤져 있다는 것은 인정을 해야 되죠. 리얼미터가 민주당 54.9, 한국당 17.9, 그리고 바른미래당이 6%, 그리고 갤럽이 55, 12, 6, 그리고 리서치 뷰가 55, 27%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한국당은 12에서 20%고 민주당은 거의 모든 조사에서 55%, 이게 아마 맥심인 것 같아요. 그리고 바른미래당은 6, 7% 사이를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게 답니다. 그러면 바른미래당과 한국당을 합쳐봤자 최저 18에서 최고 27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대선 때 나왔던 표만큼도 안 되는 거고 여당의 표는 지금 대선 때 나온 표보다 더 나온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지금 우리가 이 2010년 지방선거, 2014년 지방선거, 그러니까 이번이 7회인데 6회, 5회 지방선거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때 보면 이명박 정권 때인 2010년, 이때는 천안함 피격이 있고 이랬는데 그 무상급식이 논란이 되고 했죠. 이명박 지지 42.2, 한나라당 지지 39.4, 민주당 지지 24 이랬는데 선거를 하니까 사실상 야당이 이겼습니다. 그리고 2014년 선거에서도 박근혜 지지 57.6, 새누리당 지지 47.8, 통합신당 지지 38.3인데 선거를 하니까 야당이 근소하게 그냥 이겼다고 봐야 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자, 그때 야당들이 다 15%에서 한 9% 정도 지지율이 낮았는데 선거를 하니까 야당이 이기는 걸로 나왔어요. 그렇다 하면 이걸 어떻게 봐야 되는가? 그래서 숨어있는 여론들이 충분히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여론조사나 이런 부분들은 제가 봤을 때 좀 무시하고 가야 된다는 겁니다. 지금 여론조사에 일비하다가는 이 선거 못하는 선거죠. 이 선거를 어떻게 하겠습니까? 지금 아마 이기는 선거로 나오는 거는 여론조사를 제가 잘 못 봤는데요. 대구하고 경북, TK 두 군데 빼놓고는 울산, 부산, 경남까지 다 많은 표차로 여론조사상에는 지는 걸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런 여론조사를 액면 그대로 믿고 무기력하게 그냥 드루킹 특검하자고 이렇게 국회 안에서 원내대표 혼자 단식하고 가는 게 맞느냐? 제가 어제 무슨 한국당이 광화문 앞에 가서 다 참여해서 하라니까 선거법 위반이다 그럽니다. 선거법 위반 같은 소리 하고 자빠졌네요. 민주당은 대선 직전에 다 몰려와가지고 2012년에 역삼동에 국정원 여직원 거기에서 맨날 며칠을 갖다가 농성하고 시위하지 않았습니까? 그게 선거법 위반 됐어요? 무슨 소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선거법 위반 걱정할 것 같으면 아무것도 하지 말아야죠. 야당 못하는 거죠. 그 의원 10명이 거기서 교대로 단식을 해주고 있다. 아니, 단식이라는 게 쭉 가야 단식이지 한두 끼 안 먹는 걸 단식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는 단식이라기보다는 안 먹는 사람이 있으니 옆에서 차마 먹지 못해서 나중에 먹으려고 유예하는 거죠. 그래서 좀 감사할 거를 감사하고 핑계 댈 걸 좀 대라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는 야당이 이 정권을 어느 정도는 견제를 해야 된다라는 야당의 입장에서 충고하는 것이지, 조금만 듣기 싫은 소리 하면 네가 해봐라 어쩌라 이런 식으로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정말로 애정을 갖고 있으면 냉철하게 충고하고요. 또 그걸 받아들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죠. 야당은 이대로 가면요, 이건 차이가 너무 많이 나요. 당 지지율이 35%씩 차이가 나는 선거를 숨겨진 표가 있다고 이기지는 못할 거라고 봅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뭔가 하면요, 투표를 하러 갈 때 누가 더 포기하고 안 가는가 하는 거예요. 지금 여당 지지자들은 신이 나서 투표하러들 좀 갈 겁니다. 야당 지지층요, 지금 무슨 친박 반박부터 시작을 해서 한국당, 바른미래당, 애국당 해서 전부 흩어져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여당의 지지자들이 해봤자 질 선거를 뭐가 의혹이 나서 이 선거 투표를 하러 투표장까지 가겠습니까? 그래서 문제가 뭔가 하면 이대로 선거가 가게 되면 야당 지지층들이 투표를 하러 가지 않음으로써 지금 지지율에서 나타나는 이 격차가 실제로 투표 결과도 유지될 수 있다는 겁니다. 지금 지지율이 왜 문제가 있다고 합니까? 야당 지지자들은 이 여론조사에 응하지 않고 있고 대부분 여당 지지자들만을 가지고 여론조사를 한 잘못된 여론 조작의 결과라고 그렇게들 다 이야기하고 위안을 삼고 있지 않아요? 그런데 이런 식으로 가게 되면 선거에 투표하러 가는 것도 야당 지지자들은 투표를 포기해버림으로써 실질적으로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투표 포기 행태로서 그 지지율이 맞네, 여론조사 지지율과 실제 결과가 일치하네 하는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겁니다. 나중에 투표 결과 분석해서 한번 보십시오. 야당 지지자들이 투표하러 가지 않고 많이 기권들을 했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버리면 야당 지지자들이 지는 선거에 가서 굳이 분열된 야당 중에 하나를 골라서 지지를 해줄 의욕이 사라지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야당 지지자들에게 메시지를 보내야죠. 우리는 딱 한 두 가지만 하겠습니다. 자, 남북 정상회담을 반대하는 것이 우리의 의견입니다라고 한국당이 의총을 통해서 결론을 내려야 됩니다. 정치는요, 시류에 휩쓸려 가면 그건 정치해서는 안 됩니다. 정치는요, 시류하고 대중적인 시류와 대중의 여론과 옳고 그른 문제가 다를 때가 있어요. 그런데 내 잘못도 안 있는데 정치 공작이나 국민들의 얄팍한 심사에 의해서 진리를 외면하고 대중들이 거짓에 속아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진실을 고집해야 됩니다. 지금 문 정권이 북한 김정은이 불러다가 맺은 판문점 조약은 그야말로 99%가 대한민국의 안보를 위협한다. 이걸 갖다가 이번 지방선거에서 승리해서 저지하겠다. 그리고 절대 비준은 해줄 수 없다. 자, 이 정권은 비준을 뒤로 미루는 게, 누가 어쨌든 그런 댓글 달아놨습니다. 댓글 좀 상식적인 거 좀 다세요. 무슨 문재인이 댓글을 미루었는데 뭘 그러냐고. 아니, 왜 미뤘겠어요? 지방선거에 국회의원 보궐선거 7개 같이 합니다. 지금 현재 선거 때문에 출마한 사람은 국회의원 던지고, 민주당에는 박남춘, 양성조, 김경수 3명이고 한국당에는 이철우 해서 4명이에요. 오늘 합의가 안 되면 이 사람들은 이 사태 수리가 안 되면 이번 선거 때는 안 하고 언제로 넘어가요? 내년으로 넘어갑니다. 근데 그렇게 넘어갈 가능성이 지금 커졌어요. 그러면 7개, 지금 선거법에 의해서 이렇게 선거법 등 각종 비리에 의해서 확정된 게
노원병, 송파 을, 해운대 을, 그리고 울산 북, 그리고 전남, 영암, 무안, 신안, 그리고 광주 서갑, 충남 천안갑입니다. 이 중에서요, 제가 볼 때 부산 해운대 빼고는 지금 승리할 데가 없어요. 해운대도 어찌 될지 몰라요. 그러면 이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한국당에 7차례 무슨 탈당 전력을 가졌다라는 강길부 의원이 탈당을 했죠. 애초 열린우리당으로 정치를 시작한 사람을 한국당에서 올해 또 정치를 하게 했죠. 4선인가 그랬는데 탈당을 했습니다. 아마 민주당으로 갈 거예요. 115석이 됐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지금 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이 서로 합치더라도 국회에서 비준을 저지하기가 이렇게 쉽지 않아요. 평화당 같은 경우에는 찬성을 해줄 겁니다. 그런데 선거 끝나면 저쪽이 6대1 내지는 7대0으로 의석이 더 차이가 날 거예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선거 끝나서 처리하는 게 안전하게 한다고 볼 거예요. 그러면 지방선거 끝나면 이 지방선거에서 문재인 정권을 지지하는, 판문점 선언을 지지하는 국민의 민심이 확인되었다라면서 이제 처리를 하려고 들 겁니다. 자, 혹시라도 미북 정상회담에서 변수가 생길까봐 그것도 저는 꺼리고 있다고 봅니다. 이 정권은요. 자, 지금 미북 정상회담이 지자체 전 6월 한 일주일 전에 6월 한 6일이나 5일이나 이렇게 했다가 김정은이하고 트럼프하고 만약에 불상사가 생겨가지고 판이 깨져버리고 나갔다 하면 지방선거에서 역풍이 불겠습니까? 안 불겠습니까? 판문점 선언이 전부 쇼였구나 되겠죠. 그러니까 지금 제가 볼 때 미북 정상회담도 6월 중순 이후로 썩 미루는 분위기도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건 뭐 북한이 말을 잘 들으니까 한국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지요. 자, 그러면 지금 문 정권이 언제 오늘 내일 취임 1주년이다 해서 쇼를 해야 될 겁니다. 당선 1주년이고 내일 모레는 취임 1주년이고. 자, 그러면 이런 쇼에다가 또 지금 남북 무슨 평화 위장 쇼에다가 이런 게 얹어지고 미북 회담이 잘 된다 이래 얹어지면 이 철없는 대한민국 국민들은 거기에 다 쏘가 넘어갈 거라고 봅니다. 그러면 한국당이 뭘 해야 되느냐? 드루킹 사건에 있어서 민주주의를 파괴한 행위를 이걸 갖다가 인정하지 않으면 우리는 무기한 투쟁에 들어가서 언직 사퇴도 하겠다고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아무리 국민들이 지지가 높다 하더라도 판문점 선언을 우리는 비준해 줄 수 없고 이것은 대한민국의 안보를 이 북한의 위장평화쇼에 속아서 넘겨주는 부분이다라고 선언을 해야 되는 겁니다. 이 두 가지를 가지고요. 한국당은 그 지방에 국회의원들 다니봤자 표 떨어집니다. 오히려 이 지방선거에 후보로 나선 사람들이 국회의원들 오지 말할 거예요. 선거는 후보들한테 맡겨두고 한국당의 국회의원 115명은 광화문 앞에서 비준 반대하고 드루킹 특검 두 가지를 주장하면서 그걸 단순히 특검으로만 이야기할 게 아니라 민주주의 파괴 행위를 갖다가 용납할 수 없다고 주장하면서 지금 지자체 선거일까지 무기한 시위 단식에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지금부터 들어가다가는 진짜 단식하다가는 다 굶어 죽을 수 있으니 준비해서 앞으로 한 일주일쯤 뒤에 그 사이에 의총을 다 결의를 하고요. 그리고 각 지역계 당협으로부터 결의대회를 해서 당원들 모아서 이걸 갖다 하겠다고 다 확산시켜야 됩니다. 그걸 하고 앞으로 일주일이나 열흘 뒤에는요. 광화문에 텐트 치고 그 두 가지를 내걸고 거기서 끝을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그나마 아직까지도 보수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정말 저렇게까지 하니 투표를 하러 가야 되겠다 하고요. 또 한국당의 홍 대표가 바른미래당의 박주선, 유승민 대표를 불러서 단일화를 하자 하고 그걸 거부하면요. 거부한 쪽이 깨지게 돼 있습니다. 먼저 단일화를 하자.
당신들이 지지가 더 많이 나온 데는 우리 후보 사퇴시키겠다 하고 그것도 해야 됩니다. 그게 성사되고 안 되고의 여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이 보수의 마음을 얻는 과정, 그리고 포기하는 보수들이 의욕을 내는 과정들이 거기에 담겨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 말고 다른 수가 죽었다 깨어나도 없고요. 이번 선거에서 그래도 곳곳에서 민심이 살아있다는 걸 몇 개는 보여줘야, 지더라도 표를 상당히 얻어야 앞으로 동력이 서는 것이지, 완전히 참패해서 현재 여론조사 결과만큼 나와버린다면요, 야당은 완전 괴멸이 되고 한국의 보수의 이 몰락은 거의 가시화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 지방선거의 의미는요, 보수가 몰락하느냐, 재기의 발판을 마련하는가에 있지, 이기고 지고의 문제도 아니에요. 그러면 이기고 지고의 문제가 아니라면 좀 더 깔끔하게, 한마디로 원론적으로 투쟁할 수도 있지 않겠느냐. 욕심이 크게 없는 마당에. 홍 대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지금 집에 갈 확률이 매우 높아졌어요. 그러면 홍준표 대표가 여기서 할 수 있는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냥 앉아가지고 페이스북에 글이나 찍찍 거릴 겁니까? 그냥 독설이나 퍼붓고 다닐 겁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요. 여기서 한번 죽겠다고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당신이 사는 수도 나오는 것이고 보수 야당이 괴멸을 모면하는 수도 생기는 거예요. 제가 보수 야당 좋아해서 이런 충고하는 것도 아닙니다. 하지만 이 정권을 견제하기 위해서는 그래도 할 일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러지 않고 저런 식으로 맥 빠지게 오가는 사람도 없는 국회 텐트 치고 하다가 주먹으로 얻어맞기나 하고, 그 다음에 여당이 오히려 가면 갈수록 특검 조건을 더 세게 걸어가지고 야당을 병신 취급하고, 더 나아가서 당 내부가 지금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대표는 이렇게 말하고 당의 출마자들은 이렇게 말하고, 그래서 불러가지고요, 출마자들이 정말로 그렇게 말한다면 공천 취소를 해버리세요. 남경필이, 김태호, 예? 전부 불러다가 정말 판문점 선언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보고, 생각이 다르면요, 공천 취소를 해보기 바랍니다. 유정복이도 묻고요, 무슨 뭐 충청도에 출마한 사람도 물어서, 지금 어차피 안 될 사람들인데 그 명분으로 공천 취소해버리는 게 더 낫습니다. 사람 한두 명 가지고 이 야당이 지금 죽고 살고 하는 문제가 아니에요.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본질적인 붕괴의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당이 필요한 것은 이 나라의 안보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 민주주의적 절차를 지키기 위해서라도 필요하다는 걸 보여줘야죠. 거기에 무슨 조금 어떻게 기적이라도 일어나지 않을까 하면서 후보들한테 끌려다니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야당 정신 차리기 바랍니다.